팔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게 되죠. 그리고 심하면 어깨 수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젖히는 동작에서는 통증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어깨 통증과 각종 문제들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제 위치에 있지 않아서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어깨 통증을 줄이는데 위치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증요정 김학조입니다. 티셔츠를 벗으려고 할 때 어깨에 혹시 통증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머리를 감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릴 때 어깨가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혹시 뒤에 있는 물건을 집으려고 하는데 통증이 있진 않으신가요? 혹시 여성분들이라면 속옷을 입으려고 팔을 뒤로 하는 순간에 이렇게 통증이 있진 않으신가요? 네, 바로 어깨 통증이 시작된 겁니다.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안 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옷을 벗는 자세, 혹은 등을 긁으려고 뒤로 하는 자세, 혹은 샤워를 할 때 반대쪽 어깨나 겨드랑이를 씻으려고 하는 자세, 바로 이게 외전이나 외회전 동작이거든요. 이런 동작이 가장 먼저 문제를 일으키죠. 그런데 이런 어깨 통증을 그저 방치하시게 되면요, 야간에 심한 통증으로 잠을 설치게 되고요, 점차 움직임이 줄어들어서 팔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게 되죠. 그리고 심하면 어깨 수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과 각종 문제들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날개뼈가 제 위치에 있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어깨 관절의 움직임은요, 날개뼈의 위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요, 어깨가 건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팔을 올리면 잘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올라가서 귀 근처까지 무리 없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제가 날개뼈를요, 조금만 앞으로 동그랗게 말게 되면요, 저도 죽어도 팔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날개뼈를 원래 위치에 놓고 팔을 올리는 것하고요, 날개뼈를 약간만 둥글리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마 해보시면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날개뼈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전면으로 말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라운드 숄더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어깨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게 되죠. 어깨 통증 치료에서 날개뼈의 위치를 안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동작만 봐도 날개뼈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어깨 통증을 줄이는데 날개뼈의 위치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깨 통증을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 바로 라운드 숄더, 이 날개뼈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과 운동을 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잘 듣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깨 통증을 줄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팔뼈는요, 몸통에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날개뼈를 통해서 몸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깨 관절이거든요. 볼록한 팔뼈가요, 온폭한 날개뼈에 이렇게 박혀 있는 형태의 관절이 바로 어깨 관절입니다. 어깨는 360도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관절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관절이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베어링처럼 구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날개뼈가 앞으로 기울게 되면요, 베어링이 이렇게 원활하게 구르는 것이 아니라 구르다가 쿵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어깨 아프신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어깨 충돌 증후군이죠. 그리고 팔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제대로 구르지 못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어깨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인대에도 자꾸 부딪힘이 생기겠죠. 흔히 들어보셨을 회전근개의 손상이나 인대의 손상, 혹은 인대의 파열이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오십견 또한 이로 인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굴러서 팔이 올라가지 못하고 툭툭 인대에 부딪히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요, 어깨를 움직일 때 부드럽지 않고 뚝뚝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면 사실은 이미 충돌이 시작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과정을 방지하려면 날개뼈가 이렇게 솟지 않고 안정적인 원래의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어깨에 통증이 있게 되면요, 어깨에 움직임이 좀 줄어드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는 동작이 바로 이렇게 벌리는 자세들이에요. 이렇게 벌린다든지, 혹은 이렇게 겨드랑이로 올린다든지 하는 자세들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런 자세에 문제들이 생겨도 사실은 위로 올리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랑 한번 팔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팔을요, 이렇게 벌리거나 안쪽으로 넣지 말고요, 정중앙이에요. 팔 원래 위치에서 위로 쭉
쭉 올려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쭉 올려서요. 원래는 팔이 귀에까지 편안하게 잘 붙어야 돼요. 팔이 귀에까지 잘 안 붙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가다 말죠. 이렇게 가다 말면 어깨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여기까지 잘 올라가도요, 어떤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많냐면 여기서 이렇게 젖히는 동작에서는 통증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날개뼈, 견갑 자체가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견갑을 이렇게 펴는 운동 몇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저랑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서 통증이 있는 분들은요, 오늘 스트레칭을 같이 한번 따라 해보세요. 어깨 견갑이요, 날개뼈가 이렇게 말리려고 하면 어떤 힘이 작동해야 되냐면요, 앞에서 당기는 힘이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 앞에서 당겨주는 힘이 뭐냐면 소흉근이라고 하는 근육의 힘이 작동을 해야 합니다. 소흉근은요, 어디에 붙어 있냐면요, 가슴 근육이거든요. 작은 가슴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로 안전벨트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탈 때 우리 안전벨트가 가는 그 선, 그 자체가 소흉근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어깨 끝에서요, 가슴 센터 쪽으로 바로 요만큼, 여기가 소흉근이에요.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요, 아마 안 아픈 쪽 어깨 공으로 요만큼 굴리는 거 하고요, 아픈 쪽 어깨 가슴에 공으로 요만큼 굴리는 거 차이가 꽤 많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벨트 위치 그대로 어깨 끝까지 공으로 싹 굴려주시면, 꽉 눌러서 굴려주시면요, 굉장히 아픕니다. 거기가 바로 소흉근이고요. 얘가 긴장이 돼서 날개뼈를 이렇게 감게 만들어서 이 동작을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빡빡 스트레칭, 이거는요 한 20-30번 하셔도 상관없어요. 30번 더 하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빡빡빡 스트레칭. 혹시 공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먹으로 하셔도 돼요. 주먹으로 요렇게 빡빡빡 빡빡빡, 손가락, 주먹, 공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공으로 요렇게 빡빡빡, 어깨 아픈 쪽 안전벨트 선 따라서 가슴 근육, 소흉근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두 번째, 소흉근 스트레칭에 이어서 할 스트레칭은요, 팔을 전면, 측면이 아니고요, 전면으로 스트레칭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날개뼈를 안정화시켜서 뒷면으로 펴줄 수 있는 스트레칭이거든요. 그런데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완전히 벽에 붙어서 팔이 전체적으로 180도 안 올라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다 끝까지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되는 데까지만 하세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벽을 집으시고요, 가급적이면 이게 구부러지는데요, 구부러지면 의미가 좀 적어요. 팔을 쭉 펴세요. 팔을 쭉 편 상태에서 이 팔을 밀어서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몸을 살짝 당겨보세요. 몸을 아래로 살짝 당겨보세요. 그러면 팔이 이렇게 올리는 거랑 동일하게 올라가는데, 팔을 밀어서 올리려고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벽을 짚고 몸통을 아래로 굽혀서 팔을 좀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가실 필요는 없는데요, 보통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렇게 180도까지 팔이 쭉 위로 뻗쳐지는 정도까지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 정도 선, 만약에 팔이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간다 라고 하면 이 정도 선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살짝 몸을 굽혀서 팔을 스트레칭 해주시는 겁니다. 이때도 역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신 다음에 후 내쉬면서 5가지 내쉬면서 쭉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팔이 아플 정도로는 하지 마시고요. 자, 요렇게 몇 번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나면요, 팔이 조금은 더 올라가요.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간 각도에서 다시 한번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예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5. 내쉬면서 쭉 스트레칭 해주시고, 이걸 또 몇 번 반복하게 되면요, 조금은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전면으로 올라가는 게 다 안 되시는 분들은 전면 스트레칭을 병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집에 벽 모서리 다 있으시잖아요. 이제는 전면하고 소흉근은 했고요, 뒷면 스트레칭을 좀 할 거예요. 뒷면에 있는 관절낭들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양쪽 모서리에 팔을 대시고요, 쭉 몸통을 밀어주시는 건데요, 팔이 아프신 분들은 이게 각도가 안 나서 이렇게 한쪽이 덜 가는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얘는 잘 가는데요, 오른쪽은 덜 가는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 자, 최대한 몸을 대칭이 되도록, 최대한 대칭이 되도록 가능한 데까지만 가주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 더 잘 된다, 그럼 팔을 조금 더 벌리세요. 조금 더 벌리시면 몸통을 조금 더 깊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예요. 팔이 각도가 요만큼밖에 안 된다, 그럼 여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부터 요만큼 한쪽으로 좀 당겨주시고, 반대쪽으로도 한번 당겨주시고, 여기 좀 잘 된다 그러면 약간 더 벌려서 몸통을 양쪽으로 놓고 센터로 집어넣고요. 그리고 그게 잘 안 된다, 한쪽씩
한쪽씩 가는 겁니다. 한쪽씩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역시 스트레칭 하실 때는 숨 천천히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고요. 반대쪽도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트레칭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양쪽을 번갈아서 뒷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어깨 스트레칭 몇 가지를 배워봤습니다. 어깨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 아주 자유로운 회전이 가능한 관절입니다. 다른 관절들에 비해서 움직이는 범위가 아주 넓죠. 평소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인지 모르고 살고 있지만 어깨에 통증이 시작되고요. 특히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면 그 불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깨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 날개뼈의 위치가 위로 솟고 앞으로 기우는 라운드 숄더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라운드 숄더는 또 왜 생기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요. 그 이유는 일자목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이 이렇게 앞으로 빠진 일자목이 되면요. 어깨는 그에 걸맞춰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둥그러질 수밖에 없는 셈이죠. 우리 인체는 이렇게 모든 부위가 밀접하게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면 자꾸 어깨 한 곳만 바라보고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요. 사실은 그 해결이 더 더딘 경우도 있죠.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스트레칭을 통해 날개뼈를 정상적인 위치에 가져다 놓고 팔을 자주 움직이셔서 더 굳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일자목 교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과정에서 통증도 줄어들고 움직이는 각도도 좀 늘어나시게 될 겁니다. 스트레칭을 통해서 어깨 통증 없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통증요정 김학조였습니다.